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 3시 39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 화요일엔 방송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목이 완벽하게 낫질 않았고, 또 하나는 사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만으로 또 일요일에 말씀드린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화요일 시장에 대비 가능했었고, 오늘 일요일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굳이 화요일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식 토론방에 간간히 제가 급등할 만한 종목들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목은 러시아 디폴트 위기, 협상 난항, 인플레이션, 이렇게 다 세 개 다 안 좋은 얘기만 썼는데, 실제로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가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다가 잠깐 올라온 듯 하더니 다시 현재 좀 전에 제가 3시 16분에 캡처를 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무려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던 엔비디아도 한 4% 하락을 하고 있고,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대형 지수 종목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차트 자체가 너무 역배열이고 사실은 그 위에 매물대도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지수 장세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틀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월가의 재앙 JP모건의 회장이 5가지를 경고를 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락장 때도 방송을 했었고 횡보장 때도 방송을 했었고 상승장 때도 방송을 했었는데, 물론 그래봐야 1년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1월 달 그 저희 폭락장 때도 저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습니다. 물론 손절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금 비중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하락장 때는 곧버스라든지 인버스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드렸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해서 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일단 5가지로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그 굉장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된 거품이 잔뜩 껴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우려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다들 알다시피 현재 0.25%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0.5%씩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 총 6번을 올리게 되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올릴 때마다 그 충격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 여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른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외 수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성장성 자체도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전쟁에서부터 비롯된 에너지 공급망 또는 원자재 같은 이런 가격들의 상승, 그래서 최근에는 니켈 가격 상승으로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외 수출 수입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3분기 전망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은 원자재들이 이제 대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냉전 시대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아무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제 6차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좀 풀리는 듯 했지만 또 어저께 그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 그 전범재판소에 푸틴을 세우겠다라는 등 다양한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위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강력한 규제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는 단 한 개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책 중에 단 한 개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없죠. 글로벌 시장도 안 좋을 뿐더러 뭐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2 분기, 3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시장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픽 종목 결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 방송했었던 그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이제 뭐 쌍방울과 광림, 이제 모나미 급등도 말씀드렸었고요. 예, 모나미 그 실제로 급등을 했었죠. 한 15% 정도 급등을 했었고, 쌍방울, 광림이 대장주고 나머지 IOK, 미래산업, 아노스, 비비안 같은 쌍용차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된 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한 22% 정도 시작하는 그런 굉장한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산업, IOK, 비비안, EM플러스까지. EM플러스는 물론 재료는 달라요. 재료는 쌍용차긴 하지만 아예 그 회사가 다르죠. 근데도 거의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쌍용차에 관련된 주들인 미래산업, IOK, 비비안은 무서울 정도로 차트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개미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오늘 뭐 이렇게 조금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마이너스 한 15%, 20%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테마주는 한 주 정도로 연습을 하시던지 내가 승률이 80% 이상 올라왔을 때나 매매를 하는 거지 아무나 급등주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건 괜찮죠. 눈으로만 따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실 되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뭐 강의를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서 한 150분 정도를 가르쳤고 그거 외적으로도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많은 강의를 해보면은 느낀 점이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차트 유튜버나 이제 차트 강의에 굉장히 현혹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업 투자자기도 하고 굉장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내죠. 한 하루에도 뭐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걸 인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과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죠. 전업 투자자도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어떻게 급등주를 따라가고 급등주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건데도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한 70%는 실적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적주면서도 테마가 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갈 수 있는 재료가 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언제 사도 되고 장중에 언제 사도 되고 장중에 언제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짜를 기준으로 파는 거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매매 기술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급등주를 가끔씩은 하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30% 정도 급등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장중에 제가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서 저도 뭐 3~4% 정도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고의 폭을 좀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확천금을 꿈꿀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과연 있나 그런 것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제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노란풍선 이 세 종목을 리오프닝 중에서 탑픽으로 뽑았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게 월요일 날 새벽 방송이었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장중한테 한 4% 정도, 제주항공은 한 6%, 노란풍선도 한 2.4%, 장중한테는 한 4%까지 올라갔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악재가 관리 종목 어차피 지정이 됐고 대부분의 악재는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제주항공은 항상 제가 뭐 그 LCC 그 탑픽으로 제가 뽑고 있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그날 이제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방송에서 DSR 제강, 금강 철강, 하이스틸 세 종목 말씀드렸었고요. DSR 제강은 오늘 좀 하루 눌러줬고 이제 금강 철강이 오늘 5%대 상승을 했고 하이스틸도 보합세 마무리가 됐는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시외가가 6% 정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시초가에 팔면은 굉장히 잘 판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날 사신 분이 있으면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품 관련된 주들 리오프닝에 제가 지난 일요일에 방송 주제 중에 하나가 화장품 관련된 주들 마스크 벗는 것과 관련해서
저점에 모아가야 된다. 눌러줄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치환불,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치환불과 토니모리는 경고 예고 종목 지정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좀 흐름은 좀 약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제가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도 그 부분을 이제 공유를 드렸었고, 저는 두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종목은 이치환불하고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인데, 오늘 그래도 한 1.5% 한국 화장품 제조는 한 2.8% 상승하면서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있고, 아직은 매도는 하지 않았고, 내일 장초에 조금 띄워주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장 자체가 오늘 미국 시장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일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눌러줄 때 그 타이밍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이스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혜가 현재 6%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설명드렸었죠. 뭐 사료 관련된 주들은 현대사료가 어쨌든 급락으로 그 시세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료 관련된 주들은 이제 조금 시세를 주긴 어렵고, 그 아랫단에 있는 그나마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비료 관련된 주, 식량 관련된 주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산이나 음식료 관련된 주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소폭 상승을 했죠. 뭐 사조 동화원이나 고려산업이나 뭐 사조 어디였죠? 사조, 일단 뭐 그쪽 섹터, 이렇게 수산물 관련된 섹터들도 좀 움직였고, 오늘은 농기계까지도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제가 이제 3시쯤에 담았다고, 이것도 월요일 날 제가 공유를 했었죠. 주식 토론방에 공유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눌러줬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한 2.5%,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외가에 6% 상승하는, 내일도 당연히 급등으로 시작을 하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현재 지금 매각으로 나오게 되는 이슈가 났고, 공시가 오늘 나왔는데, 이제 공시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만약에 사실무근이라고 나오거나 이랬었으면 사실 폭락을 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회계법인과 좀 상의 중에 있다, 준비 절차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내일 뭐 시초가가 최고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뭐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번 눌러줄 때 사는 게 낫다. 시초가에 샀다가는 이제 바로 이제 하락을 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10시 58분에 네오셈도 이제 공유를 드렸었죠. 네오셈은 지금 수주 계약 때문에 30분 동안 거래 정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기간 중에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은 아니고 한 2%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네오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녹화를 해놨어요.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놓쳤는지, 그러니까 물론 뭐 2%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투매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저는 이렇게 휴대폰을, 어차피 저도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MTS를 녹화를 해서 집에 와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아, 이 부분에 내가 샀으면 됐구나,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 샀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복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공부를 하는데, 뭐 저만큼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그 우리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식으로라도 꼭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런 갤럭시 3G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근무 중이다라고 한다면 급등주 패턴 같은 경우를 녹화를 해서 집에 와서 간단하게 돌려보면서, 아, 어느 지점에 사면 좋겠고 어느 지점에 팔면 좋겠구나, 이런 패턴들을 좀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급등주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뭐 3월 재테크 강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20-30%씩은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LNF, 세로닉스 이 세 종목도 2차 전지에서 제가 3월 19일 강의 때 말씀드렸었고요. LNF 같은 경우는 강의 이후에 35% 상승을 했고,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약 30%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도 10% 상승, 에코프로 BM도 한 6%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급등주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실적 시즌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로 니켈 가격의 하락을 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호재가 붙은 것들은 테슬라가 이번 주에 가격 상승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재들과 맞물려서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30-40%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꼭 급등주를 하지 않아도 분명히 2주 만에 이렇게 30%씩 수익 나는 실적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4,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3월 달에 이제 110% 수익을 냈는데, 이번 달은 어쨌든 그거보다는 좀 목표가를 낮춰서 횡보장보다는 좀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를 목표가로 해서 현재는 지금 4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약 13% 정도 수익을 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매매한 종목 보면은 세로닉스, 나노신소재, 심텍, 네오셈, 바이브컴퍼니, 이렇게 뭐 네오셈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실적 공시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등주, 테마주라기보다는 사실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것들도 실적주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인수위 정책, 장중에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 그 총리의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들, 뭐 엊그저께도 이제 탈원전에 대한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급등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에 조금 체크할 수 있다면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세실업과 같은,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된 주들인데, 이제 이런 곳들도 지금 이틀 연속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런 곳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눌러줬었지만 분명히 실적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한세실업을 추천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쨌든 한 3달 사이에는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스터디 8기가 현재 모집 중인데, 5기는 7기, 6기는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4월이 7기고 7기가 5월 반이고 6기가 이제 4월 반인데, 그건 다 33명 마감이 됐고, 지금 8기를 어제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평일반 주말반인데, 어쨌든 8기를 신청을 하시면 5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목이 좀 잠겨서 좀 횡설수설하네요.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26만 명이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이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코스피 코스는 나쁘지 않고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분이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유럽 증시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공포지수도 플러스 1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국채금리는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가지수도 현재 100달러를 살짝 넘었고 이제 살짝 눌러주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뭐 20-30%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조정 눌림목에 있는 관계고, 그나마 이제 유니크나 유니드 같은 수소 관련된 주가 좀 시세를 좀 내고 있죠. 그래서 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도 이렇게 슈팅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도 실적주기 때문에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낮은 가격이어서 뭐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관련된 주들은 뭐 니켈 가격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뭐 협상이나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철강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현재 조정 눌림목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DSR 제강이나 금강철강,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 여전히 뭐 대장주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쌍용차 재료로 움직인 거지 이제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이 세 종목 빼고 이구산업이나 아래에 있는 DI 동일, 대창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 3개월 내내 지금 뭐 고점에서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식량 관련된 주들이나 농기 관련된 주들까지 오늘 시세를 줬고, 그 부분 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보합세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제법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덴트 같은 경우가 4% 정도 상승을 했었고, 좀 두나무 상장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 메인 뉴스로 3월 소비자 물가가 4.1% 상승을 했고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비재 관련이나 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수산물이라든지 식량 관련된 주들이 장초에는 최소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을 자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된 주들 뭐 이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이제 그 협상이라든지 디폴트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제기된다는 얘기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금속, 그다음에 정유 뭐 이런 거 에너지, 대체 에너지까지도 같이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전에 많이 봤었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주들 다시 한번 좀 뭐 약반등이기 뭐 이렇게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초에는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격리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들은 당연히 니오프닝제 수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북한에서도 수위 조절하고 있는 뭐 핵 위협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여전히 이제 방산 또 누리호 관련해서도 이제 방산주들은 좀 꾸준히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구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 도입했다, 탈원전 폐기 시동. 그래서 원전에 또 관련된 좋은 기사들도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의 가장 큰 기사는 미국에서 당연히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에 자격 정지 공시 제한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뭐 이런 민간 위성 업체에서 다 이렇게 전후 사진을 다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그런 헤드라인 뉴스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전범 재판소에 이제 세운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지금 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도 꾸준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건 북한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여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1분기,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은 형식 30%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좀 분할 매수하면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들도 실적주들이나 이런 것들 항상 끼가 있고 좋은 종목들은 많이 떨어질 때는 사실 좀 과감하게 좀 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심택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심택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택을 좀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런 것들 아무래도 실적 시즌 때는 이런 PCB 쪽이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닝을 좀 같이 봐가면서 어쨌든 좀 저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도 20선을 이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던가 뭐 이런 전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은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분명히 시작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권사 레포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횡보장일 때는 좀 더 좋겠지만 지수 장세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분명히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 그러니까 숫자들이 찍히는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보면은 이제 전기차 올해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은 소폭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주들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반도체 가운데인데 뭐 파운드리, 비메모리 다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오늘은 사실은 뭐 상한가 종목이 장중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거의 장 막판에 들어서 이제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모두 다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제가 계속 주식 토론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지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죠.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을 땐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데 현재 같은 사실은 이런 횡보장이 테마주들이나 급등주들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달에도 많은 수익을 냈던 거고 이번 달에도 사실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물론 뭐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거의 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주들 또는 중형주들 중에서도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관련된 주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 이제 뭐 난이도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수익을 잘 내도 이런 종목 한 종목 잘못 물려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그 손실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어쨌든 흐름이 그럼 끊기게 되죠. 그나마 이제 그 위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금호 HT가 이제 그나마 좀 낫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단에는 한국전자금융이 LG전자 키오스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제지 관련된 주들도 좀 상승을 했어요. 무림 SP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상승을 했고, 그거보다는 뒤에 있는 것들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플라이가 럭키포커 이제 P2E 그 게임이죠. 이제 그거 오픈하면서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주에 좀 순환매를 좀 돌게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네오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장중에 단타했던 종목인데, 검사 장비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검사 장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약 한 13% 정도, 장중에는 한 20 한 4%까지인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테슬라 급등에 따른 이제 순환매로서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을 했고, 바이브 컴퍼니도 이제 메타버스 듀플렛이라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약 한 13%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한 4% 정도 수익을 냈고요. 수성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신산업, 그다음에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뭐 특별하게 볼 만한 건 없네요. 뭐 유엔젤 정도, IT, 5G 정책 관련된 주,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탑코미디어, 무림페이퍼,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주 중에 이제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대한전선, 지금 하루 좀 높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어제 좀 눌러줬고 이틀째 눌러주고서 이제 오늘도 시혜가는 좀 높은 편인데, 구리 관련된 주면서 전력 관련된 주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은 사실 많이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1차 정도 지금 1차 상승은 있었고요. 한 2차 상승은 뭐 소폭이라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쌍용차 관련된 주들은 뭐 사실은 뭐 저는 별로 관심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LNF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테슬라 주가 상승에 따라서 같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한 1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오히려 조정폭이 좀 있으면은 그때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조금씩 이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TYM 뭐 유판 관련된 주기도 하죠. 그 농업 관련된 주인데, 농기계 관련된 주가 오늘 한 8%대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속성이 있는 날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페노션 나왔네요. 페노션은 2월달 재테크 강의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3월달에 제가 추천하지 않았죠. 왜냐면 시세를 다 줬기 때문에. 그러고서 2월달에 30% 오르고 나서 현재 20%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뭐 주로 이제 재테크 강의 때는 그 달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상승할 만한 종목들, 그래도 한 중기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2월달에 말씀드렸는데 3월달에는 빠졌다, 그러면 사실 저는 더 이상 시세를 보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속성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후성이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후성이 장중한테 한 5%까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후성도 저평가 우량주로 여전히 뭐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뭐 단타가 좀 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꾸준히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에서도 대한전선, TYM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순매수 종목에 KEC, 한세실업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뭐 신고가 한 6개월짜리 신고가가 좀 나왔죠.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주, 제가 1분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분명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분기, 3분기라고 강조한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오히려 피크 아웃인 종목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1분기가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지만 2분기, 3분기까지 그 계속성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닝을 볼 때는,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를 볼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도 좋은 수치로 나오느냐, 증설 이슈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계속 아파서, 예, 방송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부터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새벽 방송이기도 하고 좀 목이 완벽하게 좀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말을 좀 횡설수설 많이 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좀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급하게 방송을 해봤으니까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